그러면 오늘 CEO 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오늘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제 왼쪽에, 바로 왼쪽에는 세이펜전자라고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어학기에 영어책에다가 뭔가 이렇게 펜을 대면 말이 나오고 그런 거 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렇죠? 꽤 있죠? 그 세이펜을 만드신 세이펜전자의 김철회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왼쪽에는 명품 주얼리 브랜드 미샤의 김정주 대표님이신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나라 미스코리아 왕관 있잖아요. 왕관을 이분이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자, 김정주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뭐 왕관 갖고 온 건 아니죠? 네. 접대 토크쇼 할 때 나오셨는데 그때 미스코리아 왕관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퀴즈 낼게. 미스코리아 왕관 하루 빌리는데 얼마일까? 얼마? 얼마죠? 왕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입니다. 네. 하루 빌리는데 사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오늘 그리고 저랑 같이 오늘 메인 진행을 맡을 두 분의 MC인데 각자 자기소개 좀 하죠. 네. 네, 안녕하세요. 동서울대학교 정보통신학과 오주연입니다. 네, 박수. 안녕하세요. 저도 동서울대학교에서 항공기계과에 재학 중인 강현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두 분한테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 대표님, 세이펜전자가 어떤 회사인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 세이펜전자 대표 김철회라고 합니다. 네. 세이펜전자는 말 그대로 세이, 말한다, 펜, 말하는 펜. 그 펜을 사과나 글자, 문자를 인식하는 시모스 카메라로 해서 문자에 갖다 대면 그 문자를 읽어주는 거예요. 사과에 갖다 대면 애플, 한글에다 갖다 대면 사과, 이렇게 읽어주는 세이펜. 영어책 내지는 많은 그런 어학을 가르쳐주는 그런 학습 도구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그 세이펜이 우리나라에서 한 몇 명 정도가 쓰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창업한 지는 제가 한 10년 정도, 올해 10주년이 되고, 아이들이 한 200만 정도 쓰고 있으니까 조카나 아이를 키우는 아이들은 거의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근데 지금 아이 키우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있어요? 야. 자, 그러면 이제 미샤 김정주 대표님, 회사님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주 미샤 대표 김정주입니다. 네. 벌써 패션이 다르죠? 네. Only one, 월드 베스트. 오직 only one만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명품 디자이너 브랜드가 되고자 티파니를 뛰어넘는 브랜드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뮤샤 대표 김정주인데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면 반드시 곧 세계적인 브랜드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뮤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저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렇게 알아보려고 먼저 이분들이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알아보고, 그 다음은 이분들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10대와 20대를 지났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의 10대와 20대는 어땠는지 그거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관심이 오늘 또 이 행사의 주제에 맞는 창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또 인생이라든지 크게 그 세 단락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렵니다. 자,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일단 대표님 회사를 보면서 봤는데 디자인 상품이 정말 많아요. 근데 상품이 많은데 다른 회사들과의 차별점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회사와 차별점은 엄청 많은데요.
요즘 경쟁 시대잖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와 컬러와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죠, 요즘. 그래서 고객들도 굉장히 똑똑하고 누구나 디자인 감각과 패션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뮤샤는 부설 디자인 연구소가 세계적인 디자이너들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디자인, 개발, 제조까지 다 해서 수출까지 하는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온리원의 디자이너 브랜드입니다. 근데 네. 아까 그 온리원 또 명품 주얼리 브랜드라는데 그 명품이란 걸 어떻게 증명을 하십니까? 명품이란 게. 네, 명품이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50위에 들어가는 브랜드가 없더라고요. 예, 삼성전자, LG도 있지만 기술력은 뛰어난데 브랜드 샤넬 같은, 티파니 같은, 헤르메스 같은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로 세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디자인 개발과 트렌드 연구와 R&D 투자, 광고 모든 게 디자인적인 면에서부터 100가지를 충족해야지만 세계 여성들이 로망하는 브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디테일의 완성과 디자인, 모든 광고, 모든 100가지의 그런 그 세밀한 디테일한 것이 완성도가 높아야지만 누가 봐도 이건 명품이야 인정을 해야지만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그러면 대표님 이제 창작하실 때 제가 전에 CEO 톡 봤어요. 항상 이제 16세 소녀 감성을 가지고 창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창작이 막힐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창작 막히실 때 어떻게 본인만의 뭐 방안이 있으신지? 네,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요. 항상 디자이너들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그렇지만 항상 고뇌와 함께 일을 하고 창작의 고통이 있잖아요. 여기 학생들도 지금 뭐 디자인과 시계 주얼리과 라는 학생들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끊임없이 일로서 받는 고뇌는 일로서 계속 크리에이티브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하다 보면 항상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고뇌나 창작의 고통을 굉장히 제 친구 그렇게 즐기면서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와 그 속에서 내가 놀고 있다 그런 느낌으로 항상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하고 근데 그게 결국 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창작의 고통을 즐겨야지만 정말 미친 듯이 저 사람 왜 저기에 빠져 있지 이런 느낌을 받아야지만 어떤 창작과 남이 하지 않은 크리에이티브적인 그런 디자인이 개발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창의성이라든지 그런 게 하려면 이렇게 학생 때 도서관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창의성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뭐 클럽이라든지 노는데도 많이 놀아도 어떤 게 더 좋다고 보세요? 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공부를 할 때는 공부에 미치고 놀 땐 놀고 뭐든지 그 순간을 빠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순간에. 네, 그래서 홀릭이 돼야지만 디자인과 어떤 브랜드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인드로 저는 7세 때부터 제가 디자이너를 돼야지 생각을 했거든요. 7세 때부터 막연히 패션, 뷰티, 여성을 아름답게 해주는 그런 뭔가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17세 때 정확한 꿈을 꿨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나이가 많이 우리 딸아들이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따님이 대학생이랍니다, 여러분. 네, 딸아들이 대학생인데 항상 그런 17세 소녀의 감성으로 디자인하고 그렇게 그런 생각이 올드하지 않게 하려고 친구들이 10대부터 20대, 30대 다 있습니다. 저 그럼 미스코리아 왕관 만드시게 된 계기도 이제 그런 17세 때 정해지신 거예요? 17세 때 미스 코리아 왕관을 디자인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안 했죠. 그냥 여성으로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예전에는 보수적이고 여성 CEO 디자이너가 막 뛰어나게 막 이렇게 이슈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유학을 가려고 했었고
강원도 춘천에 아주 시골이거든요. 제가 살던 곳이. 그런 곳에서도 꿈을 갖고 야망이 있었고 정말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챌린저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꿈을 갖고 아름다운 도전을 하면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꿈이 항상 저는 생각한 것보다 빨리 이루어졌어요. 제가 종로에서 18년 전에 10년 뒤에 청담동에 100억짜리 빌딩을 사서 전층을 디자인 연구소도 만들고 샵도 만들고 해외에서 관광객이 와서 나의 주얼리를 로망하면서 줄을 서서 사게 만들어야지 이런 거를 제가 사업 시작할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첫날부터. 그래서 참고 견디고 고뇌를 벗삼아 해올 수 있었는데 딱 10년보다 빨리 9년 만에 샀고, 근데 꿈은 항상 지금도 처음처럼 항상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은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5년 단위, 10년 단위 디테일한 계획을 잡는다면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꿈을 자연스럽게 저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 멋지고 아름답고 또 살아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은 가슴속에 꿈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다 보면 아 이거구나 그런 희열과 또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많이 꾸고 실천하고 모든 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오늘 저녁에 가셔서 꿈을 많이 나열해 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네. 네. 또 여러분 꿈, 그다음에 실천과 치열함 이 단어를 항상 연관돼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궁금한 게 그 미샤가 보면 그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이 애용을 해요. 미샤 것들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연예인들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연예인 협찬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전략입니까? 어떤 겁니까? 아니 뭐 연예인이랑 원래 친하신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연예인하고 친하다고 연예인이 주얼리가 예뻐야죠. 예. 아, 네. 예. 연예인들은 누구보다도 패션에 앞서잖아요. 감각도 뛰어나고 또 누가 한 건도 싫어하고 자기만의 독보적인 걸 좋아하는데 저희가 디자인 개발 그런 창의 기술 디자인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연예인별, 얼굴형별 스타일에 맞는 그런 트렌드 디자인을 많이 개발해내서 네. 판매되지 않는 그런 작품 라인이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게 이제 입소문이 방송국이나 연예인들 쪽에 많이 나다 보니까 협찬이나 사겠다 그런 문의가 많이 와서 제가 먼저 이렇게 해줄게 한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고요. 연예인들이 먼저 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 와서 다 만족해서 이번에는 요새 김수현 씨, 이민호 씨, 김수현, 이민호. 와. 네, 송혜교 씨, 상속자 드라마, 별그대, 보석 부캐 이런 거 다 저희가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우리 디자인 연구소에서 유능한 디자이너들이 함께 아름다운 디자인을 개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은 송혜교 씨라든지 아까 이민호 씨 같은 경우에 김수현 씨 그 핸드폰 번호가 있으신가요? 전화가 통화가 돼요? 전화 걸면? 그 친구들은 없고요. 네. JYJ라든가 장근석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야. 박시우, 김나길, 2PM 거의 다 한 90% 2PM. 있습니다. 야, 와, 네네. 짱이다. 자, 그러면 이제 김철애 대표님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예, 네. 김철현 대표님. 대표님은 이제 세이펜이라는 사업을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되게 불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삶을 한 너무 수십 년을 살았어요. 근데 항상 돈이 없다는 갈증이 저를 계속 달리게 만들고 걷게 만들고 또 잠들면은 생각을 되게 많게 하고. 근데 사실 결핍이라는 거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사실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불행이거든요. 근데 가진 자들은 잘 몰라요. 있는 자들은 잘 몰라요. 다리가 있는 사람들은 다리 없는 사람의 고통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없다는 건 항상 기가 죽어 있고 항상 기 죽어 있어요. 근데 이 살다 보면 기회가 오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손으로 잡을까 눈으로 잡을까 생각으로 잡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손으로 잡는 거는 먹을 거를 많이 잡았어요. 항상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수저를 들고 밥을 입에다가 많이 이렇게 먹죠. 그러니까 배고픔을 잊을 수 있는 거는 먹거리밖에 없어요. 근데 배가 부르면 이 머릿속에서 떠도는 갈증, 그 다음에 무영이라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 좋은 집에 살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문학적인 걸 못한다는 거, 이런 문화적인 갈증도 생기고 되게 피폐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청춘을 보내다가 두 번째로 오는 그 생각으로 뭘 잡아내는 걸 배우게 됐어요. 손에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게 없다는 게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구나 생각을 들고, 저는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꺼내서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매입할 수 있는 자금력이 없으니까 저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2살 때 컴퓨터 책을 쓰게 되고 영진출판사에서 이제 저자가 됐죠. 그 영진출판사에서 제가 책을 한 500여 권을 썼습니다. 500여 권을 썼는데 500권 썼대요. 책을 500권. 500권 정도를 책을 썼는데, 가진 게 없는 자가 이 머릿속에서 지식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인쇄 수입이 처음에는 매절을 했었죠. 근데 인쇄 수입이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5살 때 제가 집을 사게 되고, 그 다음에 30살 때쯤 돼서 저희 사옥을 짓게 됩니다. 근데 계속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워낙 계속 고통 속에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는 찰나에 제가 어린이집을 하게 됩니다. 유아교육센터를 하게 되는데. 어린이집 원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원장을 했습니다. 왜요? 왜 어린이집을 하셨어요? 컴퓨터 책을 제가 계속 만들다가 그 컴퓨터 책은 라이프 사이클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책으로 돈을 벌었지만 컴퓨터 책으로 진짜 돈을 많이 벌었어요. 30억짜리 건물로 이제 사옥을 쳤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놈이 이제 컴퓨터 책을 많이 벌었는데, 라이프 사이클이 짧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노는 시간이 없어진 거죠. 계속 포토샵 5를 만들면 포토샵 6 나오고, 포토샵 6를 만들면 CX가 나오고, 라이프 사이클이 한 2년 정도 됐었는데 나중에는 한 6개월로 줄어들더라고요. 끊임없이 책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로 돈을 벌었는데 그게 너무 짜증나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영어책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영어책을 만들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 고졸에다가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혈연, 학연, 지연 없는 놈이 어린이집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래서 그 유치원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을 1년을 했더니 제가 그 덕성여대 보육교사 가정 1년을 다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을 포기하고 이제 덕성여대를 다녔는데, 덕성여대 가면 여자가 250명, 남자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남자가 어떻게 들어가요?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남자는 저밖에 없었는데,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에는 뭐 이렇게 실, 글루건, 바늘, 뭐 종이 조각, 뭐 칼, 풀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거 들고 다니다가 검문 검색해서 이렇게 쏟아부으면 직업이 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전경들도 물어보곤 했었는데, 그 덕성여대에서 제가 보육교사의 꿈을 키웠어요. 그래서 어린이 교육을 제가 한 1년인가 2년 정도 했더니 어린이 전문가라는 칭호를 제가 받게 됩니다. 그러는 찰나에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가 되게 힘들죠. 가르치기가 테이프도 틀어줘야 되고 비디오도 틀어줘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이렇게 찍으면 바로 소리가 나면 좋겠다. 손가락으로 이게 뭐니 이렇게 찍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이 펜을 만들게 됐는데, 펜을 탁 찍으면 애플, 뭐 찍으면 뭐 I am Tom, 그 뭐 영어를 읽어주는 거예요. 뭐 The sun sleeps, 뭐 영어를 읽어주니까 아이들한테 언어 전달도 하고 아이들이 자가 주도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세이펜을 만들게 된 계기는 아이들 교육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자가주도 학습을 만들자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가 이 원어민에 나가는 돈이 우리 국가가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 기초과학이 무너진 나라고 모든 종자서부터 모든 기초과학은 다 없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 있는 대학생들이 다 어디로 흘러서 들어가냐면 서비스업으로 다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법대를 나와도 언어 쪽으로 가야 되고 의대를 나와도 언어를 해야 되고 왜 다 언어를 할까?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써먹을 데도 없는데 해외 나갈 때 말 한마디 유창하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너무 언어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좀 손쉽게 그냥 가볍게 자기 혼자서 해서 내 손 안에 원어민 24시간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거 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여러분 아시죠?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나온 그래머 인 유즈 캠브리지 대학에서 인터체인지 이걸 저희 회사에서 만든 세이펜으로 찍으면 되게 문법서부터 영어책을 손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세이펜을 만들게 된 계기는 외국으로 나가는 돈을 절약하자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1달러를 아끼자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자, 근데 영어 쉽게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영어 잘하세요? 아, 문장이 그 영어 잘하는 것 같지 않아서. 아, 제가 그 해외에 사실 그 모든 기술이 해외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영어도 안 되지, 돈도 없지, 뭐 비행기표도 없지,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나가서 이 반도체 시장서부터 메모리 시장, 칩 시장을 비메모리 시장에서 부품을 사와야 되는데 많은 바이어들하고 대화가 안 됐어요. 그 저는 해외에 나가서 영어 문장을 딱 10마디로 지금도 비즈니스를 하는데. 아, 영어 10문장만 한다면 해외 나가서 비즈니스 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해요? 그 처음에 제가 해외에 나갔는데 외국애가 제가 공항에서 내리니까 왓썹 딱 그러는 거예요. 왓썹. 왓썹이라고 내가 제가 한국말 되게 잘한다 생각해서 왔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걔는 나보고 너 왔니? 왔어 그래가지고 저도 나 왔어 이래가지고 진짜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해외 바이어들하고 얘기할 때 유일하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디스카운트입니다. I want discount. I want discount.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제가 이해될 때까지 하는 말.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Once again.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몰랐을 때는 I don't know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걔한테 얘기했을 때 Your technology, I love you.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Your technology, I love you. 쉽다 영어. 네. So I want. 그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Your technology, your baby, my money, my baby, married. Okay? I want your technology. Okay, I want discount. discount. 걔가 막 얘기해. 아니다, 이거 비싸다. 이거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막 해요. 이거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 okay, I want discount. 아니 그게 아니고 싸게 줄 수가 없어. 이 기계는 되게 성능이 좋고 비싼 거야. Okay, I want discount. 걔는 계속 나한테 설명을 합니다. I want discount. 그러면 걔가 얼마를 깎아주길 원하냐 물으면 전자계산기로 찍습니다. 35불이면 27불 이렇게 찍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힘든 해외 기술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국내에서 최고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이 이제 해외 이제 세이펜을 개발하실 때 이제 중국 가서 기술을 가져오려고 그 협상도 하시고 그러셨다는데 협상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지금 협상 얘기를 지금 다 했는데 영어로.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 협상 얘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세이펜을 그렇게 해서 도입했잖아요. 예. 그 한국에서 했을 때 원래 세이펜은 중국 물건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먼저 만든 거였기 때문에 중국 가도 물건도 쌀 거고 우리나라 거보다. 예. 국내 시장에서 엄청나게 경쟁이 많았을 텐데 그 경쟁을 어떻게 이기고 지금 이렇게 독보적으로 200만 대가 나간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인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계기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중국 제품들하고 그게 경쟁을 해서 이겼나요? 후발주자인데도 가격도 비싸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꼭 한 가지를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개인기입니다. 개인기. 개인기? 개인기. 사람들은 팀워크도 되게 중요한데 개인기가 되게 중요해요. 일단 자기 능력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줘야지 뭐든지 조직에서나 어디에서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무슨 슈퍼게임 이런 것처럼 다 개인기 싸움이거든요.
개인기에서 팀을 만들어서 단체 대항전을 합니다. 근데 단체 대항전 전에는 개인기가 있어야 돼요. 저는 완전히 개인기로 전 세계의 이 최고의 세이펜 회사가 된 겁니다. 저희 회사가 글로벌에서는 최고거든요. 옥스포드, 캠브리지 모든 외국계 대학은 저희 회사 제품을 다 씁니다. 그리고 뭐 롱맨, 뭐 펭귄, 외국계 회사들은 다 저희 회사 세이펜을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만든, 중국에서 가진 기술, 대만에서 원천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있는 기술이 있고 일본의 기술, 3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융합시켜서 독보적으로 한국형 제품으로 만들었는데 중국산을 이길 수가 없죠. 걔네들은 5만 원, 6만 원에 팔고 저희들은 19만 8천 원에 팔았어요. 와. 가격 차가 4배가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에서는 제가 50개 회사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회사를 다 이겼어요. 그 이긴 게 개인기였습니다. 개인기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개인기의 무기는 소통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업과 기업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는 설득력이라는, 의사전달이라는 아주 큰 도구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제품을 설명을 하고 그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게끔 할 수 있는 설득의 기법이 개인기거든요. 그 개인기 중에서 설명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영국에 가서 500원짜리 그림을 갖고 수주를 따옵니다. 저도 365학원에 처음에 펜을 가져가서, 그림을 가져가서 20억이라는 매출을 처음에 올렸어요. 이 그림 안에 있는 펜은 책을 찍으면 읽어줍니다. 세이펜, 말 그대로 책을 찍어서 읽어줍니다. 이 얘기를 되게 반복했어요. 해외 나가서 디스카운트, your technology, I love you, your technology, I love you. 이런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었듯이 이 기계는 책을 찍으면 읽어줍니다. 단순 논리의 설득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저의 말을 무시했다가 저의 글을 선택하면서 했는데 외국 애들은, 중국 애들은 어떻게 펜을 팔았냐면 펜으로 책을 찍으면 읽어줘요. 펜을 찍으면 읽어줍니다. 저는 책 만드는 기술을 설명했어요. 소위 2번째 개인기가 뭐냐면 차별화, 희소성에 대한 기술, 테크놀로지를 설명한 거예요. 3번째가 가격을 따지지 않는 고부가가치와 수입 구조의 마케팅 전략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3가지 기법이 10년이 지나서 저를 이제 최고의 자리로 있게끔 했고, 스마트폰이 20만 개 나갔을 때 최초, 제가 세이펜이 100만 개 나갔을 때였어요. 스마트폰이 20만 개 터지고 40만 개 나갔다고 난리가 났었을 때 저는 지하 세계에서 조용히 펜을 100만 개를 팔았습니다. 그게 저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한번 그 10대와 20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김정주 시호님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김정주 대표님은 제가 봤는데 이제 강원도 출신이라고 들었었는데 이제 외모가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동안에 관련된 그런 혹시 가꾸는 비결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비결이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쉬는 날 없고 일 굉장히 즐겁게 해요. 그래서 일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일을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을 사랑하고 디자인 개발하고 예쁜 주얼리 나오고 창조를 굉장히 행복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 두 개 계속 개발할 때마다 그 새로운 그런 좋은 엔돌핀 바이러스가 생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즐겁고 많이 웃고 그런 게 그래도 제가 동안이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요. 네, 여자는 일단 예뻐야 되니까 네, 신경 쓰죠. 따로 샵은 안 다니시는 거예요? 네? 샵은 따로 안 다니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럴 시간이 없고요. 제가 성격상 하루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어디 가서 관리받고 누워있는 성격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그냥 디자인 서재에서 어디 뭐 헬스가 할 그런 시간은 없으니까 서재에서 생활운동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플라프 같은 거 새 달린 거 놓고
디자인 책 보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활 운동을 해요. 예,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여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또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건강은 이제 항상 디자인하면서 뭐 하고 있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되게 많은 질문들을 좀 학생들이 해줬어요. 이게 진짜 궁금해서 질문한 건지 아니면 이 물건에 지금 뭔가 욕심이 생겨서 질문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MC들이 정말로 두 사람한테 궁금한 거 하나씩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관객 질문 받으십니다. 네, 정말 궁금한 거 하나씩 김철희 물어봐요. 대표님한테 이제 제가 이제 인터뷰 내용이랑 좀 많이 보고 그랬는데 대표님께서는 좀 감성을 자극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직원들한테도 이제 뭐 격려나 그런 말씀하실 때 이렇게 감성적으로 다가가시는 편이신지. 감정적이죠. 제가 아까 전에 개인기 중에서 이제 소통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저는 사실 어떤 누구하고도 소통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말을 더듬었기 때문에 말을 거의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면 저 사람이 정말 말을 못했던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말을 어느 정도 더듬었냐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싶어서 제가 이 정도로 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에? 와. 중학교 때까지 제가 말을 더듬었는데 저도 더듬었었어요. 저도. 예. 그러니까 말을 더듬으니까 생각이 많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밥을 못 먹고 수돗물을 많이 먹으니까 피부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만 생각하면 한없이 나쁜데 또 좋게 생각하면 좋은 게 많아요. 근데 그 더듬 말 속에서 누구랑 소통한다는 것은 되게 힘들고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말을 극복하는데 제가 했던 방법은 큰 소리로 매일 제가 적은 글을 크게 읽었습니다. 성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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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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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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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억자가 들어가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기억 소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글을 읽으면서 말을 고쳐나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주위에서 저보다 말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군대 있을 때도 제가 조교했었거든요. 말 잘해서 제가 조교로 뽑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제가 학도극단 단장도 하고 그 다음에 방송반 제가 또 하고 정말 말하는 사회 활동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한 2, 3년간 매일 밤새도록 글을 읽었어요. 큰 소리로. 극복한 거죠. 세상은 단순한 것 같아도 극복하는 자세에서 인생이 많이 바뀝니다. 먹을 것도 없이 한 푼도 없이 머리 하나 믿고 원고를 써서 단돈 10원 한 장 없이 시작한 제가 지금은 1000억대 이상을 가진 재산가가 됐어요. 정말 돈도 많이 벌고 건물도 많이 있고 재산을 많이 제가 벌었습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형님은, 오빠는, 사장님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셨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제가 돈을 번 게 아니고요. 남들이 돈을 가져다 준 거예요. 사람들은 저한테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의 제가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의 두뇌와 저의 역할을 필요로 해서 돈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용역을 의뢰하고 저에게 원고를 써달라 그러고 책을 써달라 그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개인기가 없으면 절대 성공 못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사회생활은 자기 개인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서를 만든다는 거, 말을 한다는 거, PT,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거, 서류를 만든다는 거, 보고를 한다는 거, 생산, 제조, 물류, 영업, 기획, 이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할 수 있는 개인기가 있어야지 돈을 벌입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개인기를 되게 강조하셨는데 그럼 성대모사 같은 개인기도 해당되는 겁니까? 아이고 제가 그 기업이 원 컴퍼니
한 회사에 사장도 저 혼자, 직원도 저 혼자 했을 때 목소리 개인기로 직원들이 많은 것처럼 했던 적이 있어요. 거래처에서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예, 여기 비서실인데요. 네, 지금 사장님 지금 밖에 외출 중이세요. 예, 무슨 용건이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예, 저 김철현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아, 예, 그거 물건 갖다 드릴게요. 바로 직원이 전화 드릴 거예요. 여보세요? 예, 여기 그 세이펜인데요. 물건 그 내일까지 한 5개 정도가 갈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기 비서실인데요. 이러면서 했더니 제가 거래처 회식할 때 갔더니 전 직원 다 나오셨네요. 제가 혼자 가면 다 하세요. 그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얘기하는 뭐냐면 기업이 작다고 자기가 힘이 약하다고 프로세싱, 다시 말해서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개인 기업이지만 대기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스템화를 시켜야지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네. 저는 두 대표님 모두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따로 지금 현재 맡고 계시는 프로젝트나 목표가 있으신지 아니면 이제 최종 내 인생을 통틀어서 최종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7살 때, 17세 때, 지금 또 이 나이에 꿈은 항상 있고 더 크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예전에 18년, 20년 전에 막연히 생각했던 한국을 대표하는 독보적인 주얼리 디자이너 브랜드 only one 월드 베스트 브랜드가 돼야지 생각하고 시작한 게 지금 이렇게 왔듯이 제가 사실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너무 놀랍고 너무 세상에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되라 해서 지원받고 있는 우수 디자인 기업 2011년도에 하나의 기업이 선정되는데 제가 됐고요. 저희 뮤샤가 또 올해도 명품 글로벌화 사업에 5개 브랜드를 산업통상부 디자인진흥원에서 뽑는데 거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그 디자이너 브랜드가 되라고 지원도 받고 있고 그런 기술력이나 디자인력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하나의 어떤 개인의 영광보다는 뮤샤의 영광보다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요즘 세계 중심이 동양이고 동양의 중심 또 디자인 뷰티 쪽의 중심이 한국이잖아요. 또 서울인데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only one의 티파니를 뛰어넘는 그런 브랜드를 반드시 돼야 되는 거. 그런 브랜드들이 20년, 200년 걸렸잖아요. 근데 앞으로 저는 10년 내에 그렇게 될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나라도 이제 한 10년 뒤 정말 20년 뒤에는 지금 세계 명품이 프랑스, 유럽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것이 명품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때는 또 일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이제 그 여러분들 질문 중에서 몇 개 제가 택해서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다들 못 하겠고요. 그냥 제 마음대로 고를게요. 복글복입니다, 그냥. 호성, 그 김정주 시호님, 그 학생들도 이제 위기가 많이 닥치고 기업도 마찬가지 텐데 그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할 건지 학생들한테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팁을 좀 달라고요. 위기는 지금도 있고 지금도 있으세요? 위기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요. 지금? 위기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잘 나가는 위기가 있죠. 네, 항상 고심해야 되고 위기가 있고 천억 대 매출을 하면 또 100조를 하고 싶고 저희 회사가 100억을 하면 1000억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저도 2017년도에 목표는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항상 위기고 목표와 꿈은 항상 높이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있는데 저는 그것이 위기라기보다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냈듯이
지금 뮤샤와 저는 너무 단단하게 되어 있고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것을 기회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신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를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노력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바로 따고 싶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하나씩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위기는 항상 있지만 위기는 기회로 내가 빨리 성공으로 갈 수 있게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극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아이디가 영민이를 아나요. 네. 몰라요. 네. 저기 김철호 대표님, 그 미샤하고 이분이 질문 미샤하고 세이펜이 같이 컬래버레이션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협업을 한다면 미샤와 세이펜이. 세이펜의 대부분 고객은 가정주부들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 아이를 키우는 3세 이상서부터 초등학생까지는 거의 세이펜을 많이 접하거나 받거나 가지고 있는 가정주부들인데, 사실 가정주부들은 가정에 집중하다 보니 자기 외모를 챙기는 시간을 많이 놓치거나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정주부들에게 좋은 명품 보석을 홍보하거나 마케팅하거나 크로스 마케팅을 한다면 뭐 괜찮은 콜라보레이션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두 분한테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지세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름방학도 지금 거의 3개월이죠. 대학생 3개월 되게 긴 기간인데 이번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하면 좋을 건지 추천해 줄 만한 게 있다면 여름방학 때 이 대학생들한테 이번 여름방학 때 이걸 한번 해봐라 딱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두 분. 네. 제가 먼저. 저는 지금 현재 대학생이에요. 네? 대학생? 예. 저는 45살에 2011학번인데 경영학을 다니는데 1, 1학번이에요? 예. 그 대학을 늦게 갔어요. 대학을 늦게 가서 이번에 이제 코스모스 졸업하고 이번 9월 1일 날에 이제 경희대 경영 MBA 과정을 이제 입학을 해서 공부를 다시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저한테는 사실상 대학원을 간다는 건 고졸학력으로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고, 사실 이화여대나 고대나 이런 동서울대나 이런 데 시간 강사로 강의도 뛰고 특강도 뛰고 하는데 저한테는 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또 하나 기적 같은 일이 저의 힘든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스쿠버 다이빙을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스쿠버 다이빙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필리핀이나 보라카이나 뭐 이렇게 좋은 바다에 입수해서 바다 속에서 거의 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는 6월 3일 날 이후에도 한 일주일간 그 필리핀 앞바다에 가서 제가 바다를 하는데,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이번 여름에는 스쿠버 다이빙을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이유는 물속에 바닷속에 뛰어들 때마다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고에서 죽을 것 같은데 나오면서 내가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 가거나 강 속에 가게 되면 엄청난 자연의 힘에 무서움을 느껴요. 내가 참 보잘것없구나.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비전이라는데 저의 비전은 없어요. 저는 그냥 사지 멀쩡하게 죽을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건강, 이걸 최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레저를 겨울 여름 방학 때 했으면 어떨까. 그것도 스쿠버 다이빙 좀 했으면 어떨까. 정말 재미있거든요. 네. 한번 강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정말 본인들이 저 브랜드처럼 되고 싶다, 저런 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다, 그렇게 느껴지는 브랜드에 가서 직접 찾아가서 이력서를 안 받은 직접 들고 대표님을 찾으러 가서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면 내가 저 브랜드 이력서 안 받아 찾아가서 대표님 미팅하고 싶다, 도전을 하는 것부터 배우고, 방학이 3개월이면 한 달은 정말 본인이 꿈꾸는 브랜드 그런 곳에 찾아가서 인턴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정말 편한 것보다는 나를 정말 힘들게 나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도전장을 내서 가서 인턴을 한다면 하나 큰 꿈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으로 세계 여행을 한 달은 또 해보라고 하고 싶고요. 많은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많은 영광과 글로벌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계는 어떤가, 시장은 얼마나 무한한가, 세상은 얼마나 멋진가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벌어서 하다 보면 부모님이 주신 거랑 또 틀리거든요. 귀함과 감사함, 그 가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한 달은 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설계를 할 수 있는 선배님들, 교수님들, 또 뮤샤의 김정주 대표님 만나 뵙고 어떤 진로로 가면 좋을까, 그런 판단을 하면 3개월을 굉장히 또 앞으로 3년, 30년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3개월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김창훈님께서 주문했는데요. 또 두 분 같이 말씀해 주시죠. 먼저 김철 대표님부터. 이분이 질문한 거는 대표님들이 진짜 원하는 파트너란 누구입니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지. 제가 직원들한테 지금까지 준 돈이 한 100억 정도가 돼요. 급여 빼고. 네. 10억짜리 집도 사주고 1억짜리 벤츠도 사주고, 그 많은 직원들, 10년 이상 일한 직원들한테 재산을 이렇게 한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재산을 제가 주면서 제가 어떤 직원한테 줬는지를 지금 잠깐 생각하게 됐는데, 3가지 유형의 직원들하고 지금까지 일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직원이 제가 돈 없을 때 제 옆에 있어주는 직원. 제가 힘들고 괴로울 때 옆에서 동고동락 해준 직원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제가 밤샐 때 같이 밤새준 직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배고플 때 같이 배고픈 직원이 있거든요. 통틀어서 동고동락인데, 저는 잘 됐을 때 잘 된 거 나눌 수 있고 안 될 때 안 되는 대로 같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지금까지 파트너였고, 그런 직원들이 회사에 한 15분 정도 계세요. 저희 직원이 지금 한 50분 정도 되고, 외부에서 아웃소싱으로 일해주는 직원까지 한 150분 정도 되는데, 그 직원들의 영업사원은, 저희 회사는 영업사원이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저 혼자 영업돼서 149명의 급여와 생계를 제가 유지하는데, 제가 그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동고동락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거나 누구 좋은 멘토를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동고동락할 수 있는 자세만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괜찮다면 같이 동반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CEO들의 그런 욕심과 또 직원들의 욕심과 또 갭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그 아름다운 가치, 브랜드 가치를 같이 느끼고 같이 만들어가고 가는 그런 열정, 무엇이 아름다운 건지, 무엇이 가치인지, 서로 함께 그 직원이 20살이고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생각의 소통이 느껴지는 그런 직원이 너무 좋고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게, 어려움도 어떤 것도 다 같이 극복하면서 즐겁게 웃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즐겁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있기 때문에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출장을 가는데 어떤 새로운 직원이 저한테 많은 업무와 직원들 가르치느라고 저 나름대로 막 고분분투하고 고심하는 걸 봤나 봐요. 저는 책, CEO의 그런 책과 2권의 책과 볼펜을 해서 책상에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표님 중국 출장 잘 다녀오시고 책 도움이 될까, 조그만 책과 마음을 담은 펜을 준비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고 카톡이 온 거예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같이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고,
서로 고마웠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소통되는 그런 직원이면 어떤 일이든 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분이 메리 올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 여성인데 가구 브랜드를 예비 창업자인데 그 여성 CEO로서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창업을 하셔가지고 가장 힘든 점은 뭐가 있는지, 또 이제 같은 여성 후배잖아요. 여성 이제 CEO 후배인데 하고 싶은 말 하나만 해주신다면. 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여성이고 인류의 반이 넘어요, 여성이. 우린 뭐 합니까, 남자들은? 그래서 여성 시대인데요. 여성이기 때문에 요즘은 감성 마케팅, 스토리텔링 그런 게 중요하고 그런 게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여성이기 때문에 또 가구 디자이너니까 더 유리한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CEO로서 디자이너로 오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여성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근데 여성이기 때문에 더 강인하고 여자들은 또 약속한 거 잘 지키잖아요. 실수를 안 하고. 그래서 또 여성들은 술 먹고 비즈니스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말한 거 실천하고 서로 더 감성 마케팅 시대고 감성 디자인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장점이 많으니까 항상 더 여성은 우월하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남성들도 존중해야죠. 배울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마인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불편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 더 좀 하면 여러분들 질문 너무 좋은 질문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다 하고 싶지만 또 다음 행사가 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같이 참여해가지고 좋은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 맡을 두 분의 대학생 MC들한테 박수 부탁드리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두 분의 그 CEO분들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나서 우리가 박수 한번 치는 걸로 하죠. 먼저 대표님. 네. 사실 이런 자리 나와서 할 만한 자격도 없고 별로 이렇게 잘나지도 않았는데 나름 그 교육업계에서 사실 대한민국 교육업계에서 고졸학력을 갖고 교육업계에서 탑이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유일무이하게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올랐더니 사람들이 뭐 와 이렇게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기업에 물건을 팔러 갔더니 뭐 우리 회사 제품이 좋으니까 뭐 좋다 하다가 김 사장은 학교 어디 나왔어요? 라고 제가 고졸인데요 그랬더니 그쪽 CEO가 그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나온 직원을 불러서 야 고졸도 이런 제품 만드는데 너는 뭐해? 당장 만들어 와. 그 제가 6년 정도 그 회사를 지켜봤어요. 근데 못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년째 돼서 저희 회사 제품을 다시 사갔었거든요. 지금 한 1년에 한 30억 정도 매출을 일으켜 주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은 제가 이제 경영대학원 MBA 과정을 다니고 있지만 제 후배가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 없어 성공한 사람, 못 배워서 성공한 사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기가 힘든데 형님은 돈 없는데 돈 많이 벌고 못 배웠는데 대학원 다니고 저 마지막 코스가 박사 코스거든요. 경영학 박사 되는 거고 견임 교수가 되는 게 목표예요. 힘들고 좌절하고 갈등하고 딜레마에 빠져서 자기 두 다리로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힘든 이 청춘 시대에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그냥 될 때까지 견디셔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핑계도 대지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남 탓하지도 말고 무조건 될 때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저는 제 수첩에 될 때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포기할 수도 있죠. 다 와서 한 번만 더 치면 금강이 나오는데 그 한 번을 못 치고 금강을 팔고 갔더니 그 다음 사람이 한 번 탁 쳤더니 금괴가 나와서 부자가 됐다는 미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 한 번 더 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는 조건이 지금 되게 나빠요. 경기 침체, 경기 불황, 그 다음에 소비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되게 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될 때까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조언을 하자면 좋은 멘토, 좋은 사회 선배님들한테 좋은 조언을 들어서 꼭 성공할 때까지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견뎠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지막 조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춘천여고 가서 2,000명 앞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네, 춘천여고 출신인데 올해 80주년에서 제가 자랑스러운 춘여고상을 노사연 씨와 제가 좀 받고 제가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항상 말한 게 세상은 노력한 대가 이상의 그만큼만 노력한 대가만 오는 게 아니고 수억 배가 대가가 온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을 그런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노력한 거가 바로 즉시 나타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나타나고 또 천재적인 사람은 또 1년 만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게 언젠가는 수억 배의 대가로 그 노력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제가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도 제가 어린 시절 강원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유학 가서 고생하고 공부하고 소자본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항상 핑계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꿈꾸고자 하는 것은 내가 만들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옆에 동료와의 라이벌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것을 내가 실천하는 거 아닌가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신, 꿈에 대한 확신과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지혜 그런 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그 꿈은 굉장히 행복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수한 꿈과 열정, 에너지, 지혜, 긍정의 힘, 고뇌 그런 거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금 이 순간도 성공하고 꿈을 이룬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매일 화이팅하는 그런 마인드로 화이팅 하면서 매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네. 박수. 자, 오늘 어떻게 보면 두 분의 그 시호님들이 두 분 다 컬러가 다르죠. 컬러가 다르지만 하는 것도 다르지만 또 가만히 여러분 듣다 보면 뭔가 공통된 거를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의 그 공통적인 것들을 오늘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 오늘부터 뭔가 여러분들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제가 압구정동에 그 CEO톡 그 모임이 있어요. 이런 토크가 있거든요. 그거는 무료로 누구든지 오픈된 거니까 이렇게 다양한 CEO들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거긴 더 오붓해요. 더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느끼고 싶다면 편하게 매주 월요일 날 7시 반에 페이스북에 그 CEO TOK, CEO 톡 치면 나오거든요. 이벤트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월요일 날 오면 될 것 같고요. 매주 월요일 날.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질문하신 분 중에서 5분, 제가 호명한 분은 이따 나오세요. 호성, 영민이를 아나요? 지세별, 김창훈, 메리올리. 5분 이거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전체 사진 좀 찍으면 어떨까요? 오셨는데 여기 대표님들이 여기 좀 내려가셔가지고 전체 여기서 찍으면 나올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자, 그러면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사진 좀 찍죠. 여기 좀 내려가시죠. 여기도.